폭우 속 청와대 경호차장이 수갑에 묶여 나갑니다.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그는 힘없이 따라갑니다. 도시는 폭우에 묻혀 적막하였고 그 폭우는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충성만을 생각하고 영부인을 여왕벌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오래된 일터에서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평범한 일벌로 살아오다 그는 힘있는 숫벌을 꿈꾸었습니다. 그녀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불과 3년이 그의 인생을 끝장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가장 먼저 버려지는군. 씨발! 젖 같은 년 여왕벌인 줄 알았는데 암컷 사마귀였어. 사마귀! 한 여직원이 비속에서 그를 향해 손을 뻗지만 닿지 않습니다. 여왕벌이 나타나기 전까지 순수하게 상훈을 응원했던 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늘 그렇듯 가장 필요한 순간엔 닿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 왜 이 길을 선택했어요?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통신실 직원 상훈이 혼자 형광등 아래에서 전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심장은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건법사가 지하 작업실 문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연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사악한 구원의 손을 내미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법이요. 상훈군. 청와대 간부들이 통신실 직원인 상훈이를 비웃습니다. 그는 항상 아래에서 일벌로 수십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통 군인 출신들인 그들이 웃고 떠들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는 쳐다보지도 마. 여긴 네 자리가 아니야.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도시락을 든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상훈의 마음을 붙잡고 싶었지만 출세에 눈이 먼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락 봉지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삶은 그를 가장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상훈과 영부인이 대면하고 그 뒤에서 무당인 진건법사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했고 그녀는 매혹적이었고 그녀는 권력이었다. 아니, 내 출신의 벽을 깨줄 커다란 태양이며 나를 끌어줄 여왕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 뒤에는 더 오래된 무서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멸시에 찌든 욕심 속에서는 충성이 훨씬 잘 자라나지요. 그렇다면 애완견으로 잘 키워야겠네요. 대통령이 오늘도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영부인은 썩소를 날리고 진건법사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깜냥이 되지 않은 자가 대통령으로 하는 모든 일은 대충대충이었고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짜로 매일 술을 먹는 수단이었습니다. 각하, 매일매일 좋아하는 술 드시며 이렇게 사세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나 진건과 영부인이 다 처리하겠습니다. 영부인도 말을 보탭니다. 모든 국정은 제가 맡아서 잘 할 테니까 오빠는 얼굴 마담으로 사세요. 하하하, 평생 나는 마담들이 내 주위를 떠나지 않는구나. 경호차장은 두 손으로 승진장을 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진건법사는 문 뒤에서 그를 지그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본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아준 영부인은 자신을 끌어준 여왕벌, 아니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쥐게 된 작은 권력은 그저 누군가의 설계된 미래였습니다. 높이 잘 써먹고 개같이 잘 부려야지. 진건법사는 혼자 주절거립니다. 정의가 그를 바라보지만 어느새 그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면 살았지만 권력의 계단 앞에서는 순진한 감성은 가장 먼저 멀어지는 법입니다. 경호 차장이 생일 축하곡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릅니다. 대통령을 위한 헌정 노래였지만 실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악착 같은 사자후였습니다. 동원된 직원들 표정은 씁쓸하고 냉담하였습니다. 비굴한 웃음은 바닥에서 들렸고 만들어진 가짜 박수는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한 인간의 추악한 탐욕은 이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 후 영부인과 진건법사가 밀담을 나눕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의 야망을 더욱 키웠고 그의 조언은 그녀의 권력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엄청난 국정농단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병신 같은 경호차장 잘 길들여줬소. 이제 시키지 않아도 지 인생을 위해서 알아서 칼춤을 출 것이고 충성이라는 것은 아랫놈들 핑계지 지들 잘 살라고 하는지 욕심이지 나라를 지켜야 할 해군 함정 위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게 진짜 권력이라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취해 비틀거립니다. 경호차장은 오늘도 영부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녀를 따릅니다. 이 함정 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오늘의 불법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수의 추악함에 무너질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영부인님, 무슨 명령이라도 내려주십시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 새끼,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구만. 하하. 경호차장이 박수를 치며 여신인 영부인을 바라봅니다. 충성은 무지와 맹목에서 더욱 커져가는 법입니다. 공대를 나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그에게는 이제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신경하드리옵니다. 여왕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부인은 가소로웠지만 그녀의 사냥개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에 수백억의 관저 공사와 몇 개의 이권 사업 차장에게 보낼게요. 오래지 않아 뉴스에서 정권과 경호처의 엄청난 비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건법사는 기사를 보고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욕심의 꼬리가 길면 언제가는 잡히는 법입니다. 수조 원을 해먹은 진건법사와 영부인은 이제 꼬리를 잘라내기 위해 사냥개를 삶으려고 맘을 먹습니다. 저 개새끼로 이번 시끄러운 세상은 잘라내지. 폭우 속 수사관들이 청와대 수색영장 집행을 들어옵니다. 경호차장은 온몸으로 막아서며 여왕벌인 영부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 권력이 일개 차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닥친 현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부인만 보호하면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끝까지 영부인을 지킬 거야. 그녀는 나의 여신이야. 영부인은 회의실에서 경호차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경호차장, 이번에 당신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겠어. 내가 계엄 비상계엄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면 당신만은 꼭 사면을 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하고 있어. 그녀의 덤덤한 말에 경호차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부하 직원들을 위해 나서서 책임을 질 줄 알았지만 영부인이 그를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해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추락 앞에서는 사냥개인 자신이 먼저 버려졌습니다. 그의 맹목적 충성은 그녀의 큰 날개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큰 날개는 그의 무너짐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영부인님, 제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여왕님? 경호차장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 어차피 사냥이 끝난 개새끼는 삶아서 버려지는 법이지. 경호차장은 교도소 독방에서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창은 좁았지만 그의 시야는 이제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이성과 상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TV 화면 속에 대통령 파면, 영부인 구속,
진검법사의 검거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쓰러졌지만 마지막으로 끝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를 이용했던 사람들, 그 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끝이 나는구나. 드디어. 그렇습니다. 소수의 추악한 인간들의 탐욕이 끝나가며 다시 대한민국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